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만사 김동률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바이올린 연주는 악기의 울림을 통해 나오는 부드럽고 은은한 소리가 매력적이라면 마이크와 스피커 등을 활용해 소리를 전달하는 전자 바이올린은 강렬하고 에너지 넘치는 연주로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지난해 데뷔해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자스민 양을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스민 양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나누기 전에 우선 자스민이라는 예명이 궁금하군요. 네, 많은 사람들께서 안 그래도 네. 여쭤보시는데요. 네. 자스민이라는 이름은 이름 자체도 네. 여성스럽지만 페르시아어로 신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네. 그 신의 선물이라는 게 제가 아닌 네. 신이 주신 음악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해드리고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자스민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굉장히 깊은 뜻이 있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어요. 네. 또 워낙 글로벌하잖아요, 자스민이라는 네. 이름이. 그래서 저의 연주 영역을 전 세계적으로 뻗쳐나가자는 의미에서 큰 포부를 담겨 있는 의미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클래식 바이올린을 전공하셨죠, 물론. 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네. 그런데 전자 바이올린으로 이렇게 바꾼 무슨 이유가 있나요, 계기나? 이미지상으로 좀 보이시하잖아요. 네. 아닙니다. 아주 숨기답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네. 그래도 조금 이렇게 성격이 활발해요. 네. 이제 근데 클래식 하면 고상하고 우아하신데 네. 제가 워낙 성격이 털털하고 보이시하다 네. 보니까 네. 좀 다이나믹한 음악도 잘 맞겠다 싶으셔가지고 네. 뭐 주변에서 많이 권유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매니지먼트사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네. 바이올린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특이하다라고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클래식보다는 혹시 유진박이나 바네사 메이 같은 전자 바이올리니스트들을 아냐 하고 한번 거기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압니다. 그랬더니 그쪽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그쪽 계열로 한번 전향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 많이 도와주시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자, 근데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이런 클래식 바이올린도 많이 들었을 테고 전자 바이올린도 이제 많이 연주하는 모습을 보았을 텐데 그 차이가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클래식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전자 바이올린하고 연주법은 똑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전자 바이올린에 대한 정형화된 연주법이 없어서 일반 연주법과 같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클래식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기본 틀을 벗어나지 않은 그냥 정석적인 연주법은 있어요. 네. 근데 전자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자 음향, 전기 음향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다이나믹하고 비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연주법에서는 이제 연주자들이 개개인의 애드리브를 좀 넣으면서 그런 거는 너무 정석적인 연주법은 따라가지 않고 기교를 부리면서 연주를 합니다. 좀 퍼포먼스 같은 것도 좀 곁들이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반인이 보기에는 이제 클래식 바이올린은 아주 좀 이렇게 정돈된 그런 맞습니다. 느낌 들고 전자 바이올린은 퍼포먼스도 굉장히 좀 강렬하고 예해지길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좀 춤을 추는 듯한 느낌을 그래서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자 바이올린은 두 가지를 다 연습을 해야 돼요. 기본 틀도 연습을 해야 되고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게 춤 연습, 그 리듬도 좀 타야 되고 사람들의 이제 시선을 끌 수 있는 퍼포먼스 같은 것도 늘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한 20년 전에 핑크스 주크만 같은 바이올리스트는 그 클래식 바이올린 연주하면서도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춤을 추듯이 연주를 해서 아주 눈길을 사로잡았는데 전자 바이올린도 뭐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자 바이올린으로 전향을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클래식 바이올린을 할 때하고 달라진 게 있다면 뭐 모든 면에서 다 달라졌겠지만 네, 어떤 네. 게 있습니까? 생활 면에서는 사실 솔직하게 아직까지 크게는 못 느끼는데요. 네. 연주하는 쪽에서 좀 제 개인적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을 느끼면서 연주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몸을 좀 흔들게 되는데 좀 많이 흔들게 되거나 좀 과하게 되면은 다소 산만하다는 느낌을 많이 이렇게 사람들께서 받으세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피드백을 주실 때 좀 그렇다라고 하는데 전자음악 같은 경우는 워낙 음악 자체가 격렬하고 경쾌하다 보니까 몸을 막 맡기면서 이게 제 안에 분출되어 있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을 이제 분출을 하면서 이렇게 연주를 하니까 저 안에 이제 또 다른 면을 좀 보여드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자스민 양이 느끼기에 전자 바이올린의 매력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자음악이라면 뭐 클래식하고는 이렇게 다르게 클래식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고상하고 우아한데 전자음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격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활화상 같은 네. 느낌도 들겠고. 네, 그렇죠. 근데 전자 바이올린을 하는 이제 연주자들, 아티스트들의 그 고충이라면 이게 장르 설정이 좀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르 설정은 글쎄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넘나들겠죠. 근데 전자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가요, 팝, 재즈, 뭐 R&B 음악, 인디 음악까지 다 소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식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대중음악 팝으로 분류하기도 그렇고 네네. 굳이 말하면 크로스오버 네, 영역에 크로스오버라고.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네. 자, 자스민 양은 이제 전자 바이올리스트로 전향하고 난 뒤에 뭐 음악 사이트에서도 굉장히 상위에 랭킹되고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계신데 최근에 이제 선보인 곡이 두 곡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두 곡이 특징이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이제 두 곡을 이제 선보였는데요. 첫 번째 곡으로 타이틀곡 생상의 서주아 론도 카프리치오소는요. 아주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네, 네. 네, 그 곡은 이제 프랑스 작곡가 생상이 스페인 작곡가 사라사테에게 헌정한 작품으로 서주 부분에서는 다소 느리고 우울하게 진행이 되다가 론도 부분에서는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서 스페인적인 정열적인 색깔을 띠는 곡입니다. 아무래도 일반 분들 같은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는 한 5분, 6분 지나가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조르시기도 하고 좀 지루해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딱 집중할 수 있는 3분대로 편곡을 작곡가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편집을 했습니다. 네. 했더니 이제 딱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했더니 이제 중독성 있고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생상의 론도와 카프리치오소는 늘 뭐 한국인이 뽑은 베스트 몇 곡 그런 늘 상위에 랭크되는 곡이죠. 네, 맞습니다. 네. 사라사타 찌고이네르 바이제는 이제 음반을 낸 건 아니고. 네, 음반을 낸 건 아니고 학교 다닐 그럼 또 때. 한국은 뭐죠, 그럼? 한국은 이제 캐논 변주곡이라고. 파엘벨. 네, 파엘벨 바로크 시대 작곡가인데 이제 네. 캐논이라 하면 이제 돌림 노래와 같은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계속 단선율을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 똑같은 선율을 애드리브를 넣어가지고 팝 버전으로 새롭게 탄생시켰습니다. 네. 앞으로 찌고이네르 바이젠도 음반을 낼 계획이 있나요? 생각은 해봤어요, 솔직하게.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네, 찌고이네르 바이젠이라는 게 빰빰빰빰 그러면 그거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계획 중에 있으시고. 네, 생각은 해봤었죠. 왜냐면은 학교 다닐 때 협연을 했었는데, 막 다들 일어나서 브라보로 외치시는 거예요. 네. 저도 제가 잘한 건 모르겠지만, 근데 곡의 효과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 전자 바이올린의 경우는 연주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이제 퍼포먼스가 굉장히 눈길을 끌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런 퍼포먼스도 애드리브 아니면 임프롬프 적극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것도 미리 연습을 해서 스코어 악보에 있는 건가요? 어떻게 네, 합니까?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한 100% 중에 80%는 즉흥적으로 나온다고 보면 그렇군요. 됩니다. 네. 네, 한 나머지 20%는 이제
기본 연습 같은 건 충분히 해줘야 되고 퍼포먼스를 하다가도 네. 이게 스텝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스텝 같은 거는 자주 연습을 좀 해줘야 됩니다. 네. 그 전자바이올리니스트가 선보이는 그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네, 그런 화려하죠. 격렬한 퍼포먼스가 되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네네. 대부분이라는 거군요. 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전자바이올린 이 영역은 좀 미색적이고 크로스오버이기 때문에 네. 좀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럴 텐데 전자바이올리니스트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럼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체력도 좋아야 되겠군요. 체력도 좋아야 되고요. 항상 체력 관리는 필수적으로 해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사실 사람의 성격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좀 얌전하기보다는 그다음 조금 대담하고 적극적이고, 모험심도 있어야 되고 모험심도 있어야 되고. 적극적이셔야 되고. 네. 저 공연도 좀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주로 요즘은 어떤 공연을 하고 있나요? 요즘은 이제 문화적으로 이렇게 소외계층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 향유 예술 기회를 좀 제공하는 이렇게 지방 곳곳 이제 소외계층 지역을 좀 다니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쪽으로도 활동할 생각입니다. 이제 재능 나눔이라고 해서 재능 봉사라고 하죠. 네. 그래서 좀 계속 좋은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연주가 있다면 네, 어떤 게 근데 있나요? 어딜 가든지 장소, 분위기, 사람들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색달라요. 그래도 굳이 꼽자면은 얼마 전에 인천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가서 콘서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앞에 안 보이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전자바이올린도 전자바이올린이지만 일반 바이올린도 같이 들고 가자 해가지고 두 가지를 다 들고 가서 두 가지를 둘 다 선보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즐길 수만 없다 그래갖고 그분들을 앞에 모셔갖고 제가 보조를 좀 해드리면서 전자바이올린 체험을 시켜드렸어요. 네.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다 같이 전자바이올린까지 체험을 하고 기쁘게 돌아가신 적이 있고 또 하나 꼽자면은 전라북도에 있는 모자원을 갔었어요. 모자원을 갔는데 모자원이라는 것은 어떤 기관인가요? 어머님이 이제 아이들을 이제 돌보고 이제 아버님이 없으시고 네, 네. 그런 쪽인데 이제 모자원에 가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곡을 선보였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걔네들이 일어나더니 네. 저 이 노래 알아요? 그러면서 막 따라 부르면서 갑자기 막 여자아이건 남자아이건 상관할 거 없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러면서 네. 그거야말로 진짜 관객과 연주자가 하나가 되는 공연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많이 느끼고 배우고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원에서 연주는 전자바이올린의 매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네. 그런 공연장이 되겠군요. 네, 전혀 근데 저도 예상치도 못했어요. 클래식 바이올린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 블럭 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하다가 탁 걸렸어요. 다이나믹하게 해도 돼요. 이 무대는 이 무대가 크기 때문에 다이나믹하게 해도 돼요. 워낙 끼가 많으니까 잘할 거라고 봐요. 오늘은 이제 드라마 삽입곡도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클래식 전공이니까 당연히 클래식 곡도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오늘 가족 단위로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도 좀 선곡을 했습니다. 공연하면서 이렇게 좌정을 확 이렇게 잡는 그런 퍼포먼스적인 부분들, 너무 좋죠. 같은 연주자로서 보기에 참 좋은 연주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리허설이나 이런 것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준비하는 모습이 좀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전자 바이올린은 반드시 전기가 필요할 것이고 네네. 그다음에 스피커라든지 이런 테크놀로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군요. 네네. 그리고 이펙터 같은 이제 효감을 좀 주는 그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있어야 이펙터 되고. 같은 걸로 연결을 해가지고 좀 더 매력적인 소리가 나도록 네. 네, 장치를 좀 장착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럼 클래식 바이올리스트는 바이올린 한 대만 달랑 들고 가면 된다면은 전자 바이올리스트는 뭐 스텝도 필요하고 좀 다소 네, 이렇게 음향 장비가 좀 필요하고요. 필요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장비가 없이 그냥 키면은 악기 자체 통에 울림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픽업을 통해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사운드가 굉장히 작습니다. 아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장치가 필요한 네. 장치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로서 이제 전자 바이올리스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뭐 무대에 지난 2년도 서면서 네. 뭐 실수를 하거나 물론 보이시해서 아, 털털하게 잘 넘어갈 것 같지는 않지만 예. 중간에 뭐 스피커가 삑삑하다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위기를 넘깁니까? 네, 이게 한번 공연을 하다가 네. 장비가 빠진 적이 있었어요. 정말로. 근데 그럴 때는 그냥 나 몰라라. 그냥 과감하게 그냥 뭐 그런 거에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속 쭉 연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연주를. 네. 그래서 항상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클래식 바이올린의 모든 그 악보가 레퍼토리가 전자 바이올린으로도 연주가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연주법은 똑같기 때문에 일반 바이올린 악보나 뭐 전자 바이올린 악보나 뭐 이런 게 따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냥 똑같이 연주를 하면 됩니다. 근데 자스민 양은 전자 바이올리스트이긴 하지만 원래는 이제 클래식 바이올린 공부를 했고 계속 꾸준히. 몇 살 때 되게 우리나라는 뭐 태어나자마자 네. 손만 움직이면 바이올린 연습을 시키는데 네. 언제 때부터 저도 바이올린? 일반 학부모님들과 똑같이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네. 초등학교 옆에 있는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하고 바이올린하고 같이 시키셨어요. 8살 때. 네. 시키셨다가 제가 피아노는 이제 어느 정도 기본만 다지고 바이올린이 계속 하고 싶더라고요. 눈에 밟히고 그냥 집에 가서도 피아노 학원에서 왔다가 집에서도 그냥 이렇게 바이올린 좀 키고 자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올린을 얘가 너무나 좋아하는구나 하고 싶어가지고 어머니께서 이제 방문으로 이제 선생님을 또 집으로 모셔가지고 이렇게 방문으로도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 어차피 이제 자스민 양은 클래식 바이올리스트로 시작을 하셨는데 네. 뭐 본인이 벤치마킹하는 그런 바이올리스트가 있습니까? 나라 밖에 한 분, 뭐 나라 안에 한 분을 네. 얘기한다면 나라 나라 밖은 밖에. 무슨 롤모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바네사 메이나 유진박 같은 훌륭하신 전자 바이올리니스트들도 있지만 이스라엘 출신의 클래식 힙합 바이올리니스트라고 미리 베날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있군요. 어느 지인분께서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이분 영상을 한번 보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영상을 보고 굉장히 이런 분도 있구나 하고 색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표정을 지으시고 연주하실 때마다 그다음에 제스처가 굉장히 특이하세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이런 분도 있구나 하면서 제가 놀래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전자 바이올린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있었습니다. 빠졌군요. 필이 꽂혔군요. 네네. 그리고 뭐 국내라고 하면 당연히 유진박 씨. 유진박 씨는 완전 몸을 던지면서 음악을 즐기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참 저는 이제 클래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약간 갇혀 있는 것도 있고 마음대로 표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절제된. 네. 근데 유진박 씨는 진짜 진정으로 음악을 느끼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막 무대에서 정말 현란하게 막 뛰시기도, 뛰기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저 사실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그분의 모습을 보고도 또 자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또는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네. 전자 바이올리스트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바이올린이라는 것은 음악을 위한 소리 예술인데 네네. 표정이라든지 뭐 과장된 액션, 제스처, 네네, 연기 뭐 이런 다양한 퍼포먼스 때문에 좀 폄하하는 그런 사실 분위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 근데- 어떻게 방어를 하시죠? 그런 경우는? 근데 그게 더 힘들어요, 전자 바이올린이. 그러니까 클래식 바이올린은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석적인 틀이 있잖아요. 근데 전자바이올린은 연주법이 틀리면은 퍼포먼스도 꼬이게 되고 퍼포먼스에만 치중하게 되면 연주에 신경을 안 쓰게 돼요. 근데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량이 더 2배, 3배로 필요합니다. 국내에는 전자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그래도 좀 많이 생겨나시는 추세입니다. 뭐 이렇게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국내에서도 활동하시는 뭐 박은주 씨라고 이렇게 여성 전자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그분도 이제 마닐라로 가셔서 요즘 활동 중이신데 마닐라의 딸이라고도 불리우실 정도로 굉장히 국위선양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네. 네, 그 외에도 또 여러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스민 양의 전자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인생은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속을 받을 텐데요. 그러면 앞으로 뭐 이렇게 이제 음반을 낸다든지 어떤 레파토리를 이제 또 연주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미리 베나리처럼 아무래도 클래식 전공이다 보니까 클래식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이제 힙합 음악이나 R&B 음악, 재즈 음악까지 이게 등등 다양한 장르를 이제 겹쳐가지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음반을 내볼 생각입니다. 네. 그 시청자분들께 전자음악을 들을 때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들으면 더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한다면. 네, 전자음악은 말 그대로 이제 장치가 필요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펙터 같은 걸 이용하는 이제 이펙터를 이용해서 페달을 밟아요. 페달을 밟아가지고 웅웅웅 울리는 소리가 있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전자음향 쪽으로 조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일반 바이올린과는 조금 다른 음색이 나올 겁니다. 소리가. 네. 어쨌든 전자 바이올린을 굉장히 사랑하고 이제 전자 바이올리스트로서 이제 인생의 승부를 걸고 계시는 거군요. 네네. 앞으로 네, 기대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공연 계획 같은 게 있으면 시청자분들에게 좀 소개를 한다면. 네, 앞으로도 계속 이제 여러 군데에서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소외계층 지역에 찾아가서 이렇게 열심히 재능 나눔 봉사도 할 거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여러 장르로 계속해서 이제 음반을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클래식을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클래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좀 더 대중화시키려는 목적도 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관객과 가장 가까운 거리의 연주자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또 욕심을 내자면은 모든 연령층에서 사랑받는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퍼포먼스도 더 연습을 해야 되겠고. 네. 갈 길이 멀군요. 네네. 네. 굉장히 오늘 이색적인 그런 장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스민 양 오늘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화려하고 강렬한 전자바이올린을 통해서 대중이 좋아하고 함께 교감할 수 있는 클래식 음악을 선보이고 있는 자스민 양, 앞으로도 뛰어난 실력과 자신만의 매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세계적인 전자바이올리스트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